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감정평가론 두 문제로 왔습니다. 감정평가론이 생각보다 계산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됩니다. 쉽다라는 게 쉬워서 쉽다기보다는요,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출되었던 문제에서 수점 바꿔서 나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비중 가격을 구한다는 겁니다. 간혹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쌤, 저기 지금 문제에서 토지 가격 구하라면서요? 예, 토지 가격 구하는 거죠. 근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죠. 근데 이 문제는 왜 토지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그러니까 비중 가격으로 구하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 자체 패턴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토지 가액 구하는 것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일단 제가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가액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적정한 실거래가, 중요하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는요, 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그 적절한 실거래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데 그 실거래가의 거래사례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 거지. 국계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지역은 3년치만, 그 밖의 지역은 5년치,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은 5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시죠? 예. 도시는 주상공록은 거래가 빈번하니까 3년치만 봐도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밖의 지역, 관농자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3년치 봐서는 거래 사례가 풍부하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5년치. 이거 말고도요, 임대료나 조성 비용을 고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의 단일 방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지만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 외에도 임대료나 조성 비용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가액 구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 안 쓰고 거래사례 비교법 썼다고 막 이렇게 시비 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토지도 얼마든지 뭐 쓸 수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 비중가액 쓸 수 있다. 무엇이 중요한디? 돈이 중요하지, 돈이. 돈이 얼마예요? 8억 곱하기. 면적 비교를 해야 됩니다, 면적 비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좀 치는 게 좋아요. 뭐 앞에 있는 게 면적, 제곱미터 앞에 있는 게 면적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200분의 150인데 이거 그러지 마시고요. 곱하기 150 나누기 200 하시면 돼요. 위에 것만 하고 곱하고 밑에 것만 하고 나누고. 근데 좀 특이하게 사정고정치가 떴어요. 0.9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도지역을 봅시다.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 그러면 주거지역 변동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5% 상승. 상업지역 변동률 개무시. 그래서 이건 1.05. 오케이? 그리고 개별 요인 5% 열세. 5% 열세는 얼마예요? 0.95. 뭐 별로 할 말도 없어요. 뭐 별로 할 말도 없어. 그래서 계산기 꺼내. AC 8억 곱하기. 8억 곱하기. 면적은 위에 건 곱해주고 밑에 건 나눠주니까 곱하기 150 나누기 200. 사정고정치 0.9 곱하고 주거지역 변동률,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1.05. 마지막에 5% 열세 어떻게 해요? 0.95하고 는 때리면 계산기 얼마가 딱 뜨냐면 5억 3,865만 원이 딱 떠요.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년쯤에 한번 반드시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아요. 끝나고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험에 지가 변동률을 낼 때는요, 주거지역 5% 상승, 상업지역 4% 상승, 항상 상승만 나왔었거든요. 상승만. 그래서 5% 상승일 때는 1.05, 4% 상승일 때는 1.04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2023년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2월 말일까지 발표돼야 되니까. 이게 전국에 5.9% 떨어졌어요. 전국에 5.9%. 그래서 이제는 가격 상승률 5%, 가격 하락률 4%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고요. 가격 하락률 5%, 가격 하락률 4%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가격 하락률 5%면 그동안은 1.5% 했었는데 0.95 해야 되는 거야. Understand? 4% 하락 그러면 0.96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5%, 4% 그러면 1.05, 1.4, 1.04 했던 걸 5% 하락이면 0.95, 4% 하락이면 0.9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 모의고사 냈던 문제들은요, 5% 상승, 4% 상승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재산세 받으셨죠?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로 낼 수가 없다. 낼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험이 2023년 4월 8일 날 부동산 원론 시험이었거든요. 감정평가사 부동산 원론이었습니다. 거기서도 2% 하락, 4% 하락이라고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 아니고 가격 하락률로 연습해 주시는 거 한번 추천해 드리고 혹시 하락률이 이번 시험에 안 나오면요. 좀 미안합니다. 괜히 연습했네. 예. 근데 하락률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하락률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하락률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제도 5% 하락이라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8호 곱하기 150 나누기 150 곱하기 200 곱하기 0.9 곱하기 0.9 또 곱하기 0.9를 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락률. 오케이. 하락률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과감하게 추천해 봅니다. 아시겠죠? 8번 문제. 하락률을 기억해 주시면서 거래사례 비교법 비중가액 클리어.